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두 시장은 여름과 겨울을 함께 보내는 것처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힘을 내면서 코스피는 2,500선을 넘겼지만 코스닥은 힘겨운데요. 그동안 크게 상승했던 반도체가 하락하고 금요일 반등한 2차 전지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할 섹터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갤럭시 S24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갤럭시 S24의 사전 예약이 121만 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올해 판매량을 한 3,600만 대로 추산을 할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애플의 비전 프로 흥행까지 기대가 되면서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들고 오신 섹터는 카메라 관련주더라고요. 뭐 움직이니까요. 뭐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카메라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봤었는데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시장까지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갤럭시 S24의 울트라 모델이 있고 그리고 플러스 모델이 있고 일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납품처가 대부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납품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삼성전기가 약 7종 정도 납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일 크게 급등했던, 금요일 시장에 크게 급등했던 종목이 나무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무가는 이제 울트라 모델의 2종이 납품이 되는 기업입니다. 오늘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가 같은 경우에 전일 크게 급등이 나타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이 카메라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울트라의 모델에 대한 판매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 나무가에 대한 주가 상승을 나타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7종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실제 주가에 대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뭐 일단은 대형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되고, 울트라 모델에 또 한 가지 많이 납품되는 업체가 이제 써니옵티컬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은 이제 중국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 안에 보면 이제 플러스나 또는 이제 일반 모델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파워로직스가 약 6종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캠시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추천을 해드렸던 캠시스가 오늘 장중 12%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이 기업이 현재 납품되는 건이 약 4종 정도가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상당한 시장에 대한 이슈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갤럭시 S24가 예약 판매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고, 사전 판매죠. 사전 판매에서 최대 건수로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속속 이제 한 분 한 분씩 수령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인기에 대한 흥행은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갤럭시 S24나 애플의 비전 프로 흥행이 기대가 되면서 전자기기의 도화지 역할을 하는 PCB의 수요도 늘어나겠죠. 특히 유플렉스가 그중에서도 삼거래일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메타의 XR 기기인 퀘스트 3와 또 갤럭시 S24 울트라의 FPCB를 공급하고 있어서 강세를 보이는 듯합니다. 유플렉스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뭐 유플렉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전반적인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PCB는 좀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유플렉스 같은 경우는 FPCB라고 해서 우리가 일부 탄성이 있는 PC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일반적인 PCB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나 또는 세탁기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 들어가는 것을 PCB라고 하고, 우리가 조금은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것들,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이제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뜨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탄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FPCB가 들어가기 때문인데, 유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XR 기기,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에 PCB를 납품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갤럭시 S24에 어떤 PCB가 들어갔는지 아직까지 그건 회사에 대한 기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적컨대 유플렉스도 일부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또 여기 좀 봐야 되는 것이 대덕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는 매년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부품이 납품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대덕전자에 대한 부분의 주가는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는 PCB 관련된 업황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제 장기평에 대한 부분을 현재 돌파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PCB 업황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작은 종목군으로 보면 DAP라는 기업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AP가 과거에 보면 폴드 모델이라든지 또는 플립 모델에 대부분 납품이 들어갔던 기업이 지금 이 DAP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플렉스블 모델에 들어가는 기판을 HID라고 하는데, 이 HID 기판이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대부분이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납품을 이루고 있는 것이 DAP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뭐 시장에서는 갤럭시 S24가 계속적인 흥행에 대한 이슈가 나타난다면 주가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AP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이후에 미군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을 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해운주랑 석유주가 같이 올랐는데 해운주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요. 석유주는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유주부터 먼저 볼게요. 뭐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동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중동 분쟁에 대한 부분의 성격을 좀 규정을 한번 시장에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쪽이 엇박자가 나는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이 조정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코스피가 하락을 했을 때는 이런 해운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시장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꺼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대형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 더 유입이 되면서 지금 주도주가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오늘 해운이라든지 또는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맞고 빠지는 그런 형국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해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우리가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현재 구간이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석유 관련된 기업들, 뭐 오늘 흥구석유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기업들 오늘 한 번씩 다 튀는 모습들이지만, 오늘 해운 관련, 우리가 뭐 대한해운이나 또는 흥하해운 같은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현재 바닥권역에 대한 21선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한번 이런 중동 분쟁에 대한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한 움직임을 한번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와 석유주를 매매한다면 지금이 가격적으로 적기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ASR 종목이 있습니다. 플리토가 금요일 한 9%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너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스트 소프트가 100% 이상 단기간에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 플리토가 저희가 1월 달 하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5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10% 정도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낙폭이 적게는 5%, 많게는 15%까지도 빠지는 자리들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고 봐야 되고, 이런 급락 자체가 추세적 이탈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관련주는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바닥에 조금 움직이는 기업들이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24일에 보면 시젠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AI 협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기술 공유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우선은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이 유전자 증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 PCR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집에 도둑이 들기 전에 차량이 집 근처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차량만 가까이 오더라도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PCR, 유전자 증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 있는 뭐 시젠이라든지 또는 랩지노믹스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우리가 신속 진단, 항체 진단 키트 과거에 있던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만 도둑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체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휴마시스라든지 또는 이제 수젠텍, 뭐 바디텍 매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픽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 송중기 씨가 그 광고 모델로 나왔던 회사가 바로 이 SD 바이오센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뭐 재무제표라든지 또는 매출 자체가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었지만 우리가 적자 전환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당연히 이제 코로나에 대한 유행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대단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대신에 최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혈당 측정기에 대한 새로운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뭐랄까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활용도가 좀 더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좀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SD 바이오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